자, 반갑습니다. 신흥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 파일 업로드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죠? course.jar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뭡니까? 아파치에서 제공해주는 커먼즈 파일 업로드라는 이러한 패키지, 그죠? 이러한 파일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땡겨서 업로드하는 방법. 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파일 업로드 그리고 하는 방법 그리고 다운로드도 하는 방법 등등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할 거니까 한번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코스를 이용해서 심플하게 한번 올리는 방법을 먼저 해보기 위해서, 자, 먼저 여러분들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서블릿이라고 닷컴인가요? 일로 가서 서블릿닷컴 있죠? 여기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course.jar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자, 요거 보이시죠? com orally sublet이라는 이 옆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그죠? 예, 여기에 클릭을 하고 들어갑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 com.orally sublet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건 도큐멘테이션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여기에 코스 대시 20.08 업데이트가 한번 됐네요. 예,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보다 굉장히 업데이트가 됐네요. 자, 여튼 이 버전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서 이제 여기에 받았습니다. 그죠? 이 받았으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이 폴더가 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파일을 이제 압축 풀기를 어디다가 할 거냐면요. 우리 D 드라이브에 JSP 작업이 있었다. 그죠? 맞습니까? JSP 작업 여기에다가 저는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확인을 해서 압축을 풀고, 자, 이제 뒤로 이렇게 가 보시면 여기에 course.2080. 폴더가 생겼고요. 여기에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이 course.jar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삽입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다 됐으니까 닫고요. 예, 이렇게 닫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요거는 옆으로 보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컨트롤 N 해서 다이나믹 해서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프랙티스 합니다. practice 언더바 챕 12가 되겠죠. 그래서 언더바 파일 하고 업로드 관련 이제 요 패키지를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자, next 하고 XML 파일 하나 만들고요. 자, finish 하도록 하죠. 역시 서버에다가 우리가 add를 해야겠죠. 그죠? 서버에다가 add remove 해서 얘를 add를 해주고요. 자, finish를 합니다. 그리고 alt enter를 누르셔서 요거죠. alt enter를 누르셔서 빌드 패스에서 아시다시피 add external jar에서 우리가 코스가 아니라 JSP 서블릿 API를 추가를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apply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웹 컨텐츠에 자 웹인포 이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자바 작업에서 네, 자바가 아니죠. JSP 작업 폴더에 있던 course.jar 이놈을 이제 복사를 컨트롤 C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여기에다가 자, 붙여넣기 하면 되겠다. 그죠?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자, V 하면 여기에 course.jar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로드를 할 준비가 다 일단은 환경 부분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컨트롤 N 해서 JSP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자, 파일 하고요. 우리가 업로드를 하나 하는데요. 얘는 방법이 코스니까요. 자, 코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하고 언더바 원으로 이렇게 방법을 우리가 여러 개를 해볼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점 JSP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파일 업로드 JSP 이 파일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하면 되겠죠. 업로드 course.jar 이용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바로 폼 태그를 이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폼 태그의 액션은요, 이 course1.ejsp 파일을, 이제, 복사를 해서요. 자,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JSP로 가는데, 1에 언더바 우리가 프로세스를 붙여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ame 속성을 먼저 줘야겠죠. 그죠? name은 당연히 파일 폼으로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앵커 타입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일단 메서드부터 주죠. 메서드 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앵커 타입을 주는데 기본값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였었어요. 그죠? 얘는 아시다시피 인코딩 돼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 앵크 타입을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따로 멀티 파트는 우리가 적어줘야 될 것 같네요. 멀티 없네요. 자동 완성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자, 멀티 하고요. 그리고 파트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멀티 파트 하고 슬러시 하고 폼이다. 그죠? 폼 하고 다시 데이터 이렇게 우리가 적어 주도록 하죠. 그런데 좀 기니까요. 조금 아래로 이렇게 데이터 뭐죠? 앵커 타입에 요걸 아래로 좀 내릴게요. 자, 다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앵커 타입은 뭡니까? 전송 형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죠? 앵커 타입 속성이죠. 속성은 전송 타입을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파일을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앵커 타입의 속성을 반드시 이 값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이런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적어두고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우리가 문장 태그 p 태그를 하나 쓰고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b 태그도 하나 더 써보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nput 태그를 하나 적어 보도록 합니다. 역시 input 태그를 이용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타입을 뭘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파일로 주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파일을 보낼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름이니까요. 텍스트를 그대로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name이라고 주면 name 속성을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자 name 속성을 줘서 자 그대로 얘는 name이라고 적어 두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하죠.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여기다가 붙여넣어서 여기에서는 이름 말고 제목으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제목하고 역시 얘는 제목이니까 텍스트 타입으로 넣고 자 네임은 제목은 우리가 그냥 타이틀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을 이제 첨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타입이 당연히 파일이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파일 네임이라고 우리가 속성을 지정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 개 더 복사를 해서요. 자, 간단하게 밑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뭘 할 거냐면요. 아시다시피 submit을 할 겁니다. 그죠? submit이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파일 네임 value에다가 그죠? value 속성에다가 우리가 파일 올리기라고 파일 업로드라고 하죠. 업로드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실행을 해 보니까 이렇게 자, 스타트가 되면서 제목, 이름 여기에 파일 찾아보기가 이렇게 보면 다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과제라고 하고요. 과제 1이라고 하고 제목 뭐 파일 무슨 내용에 대한 파일 첨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아무거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아무거나 자 우리가 자바 작업 JSP 작업이면 뭐 아무거나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갖다 올리셔도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을 넣고 파일 업로드 했는데 당연히 여기에 없으니까 이 페이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맞습니까? 뭐 여기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폼 태그 만들어서 요 파일을 이제 JSP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역시 컨트롤 N 해서 자 JSP라고 이렇게 쳐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복사해서 꼭 붙여넣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타가 나면 찾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피니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 1 프로세스 1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줬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죠? 그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파일 업로드 결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파일 업로드 처리 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릿을 사용을 해서 그 내용들을 쭉 처리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헤드라든지 실제 이런 부분은 크게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놔두고 이렇게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파일을 다루는 클래스 뭐였습니까? 멀티 파트 리퀘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멀티 있죠. 그죠? 그리고 파트하고 리라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봅니다. 그러면 com.corelli sublet이라고 뜹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땡겨 오고요. 예, 참조 변수를 우리가 자 그냥 멀티라고 하죠. 멀티라고 하고 여기다가 new 합니다. 그죠? 그래서 m 하고요.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이제 우리가 땡겨 오면 생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얘는 매개 변수가 있고 하니까 얘는 우리가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따라 들어가 보니까 소스가 없네요. 자, 여튼 자,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리퀘스트 객체를 줘야 되죠. 요청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업로드 될 파일의 폴더를 지정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C 드라이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업로드라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그냥 각각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줘야 될 인자값이 뭐였어요? 그렇죠. 사이즈, 최대 용량 사이즈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자, 10 곱하기 1024 그리고 곱하기 1024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10메가라는 뜻이죠. 맞나요? 자, 얘는 업로드 될 업로드 될 경로를 지정을 한 거고요. 얘는 최대 맥시멈 파일의 크기를 지정하는 부분이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지정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인코딩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간단한 우리는 UTF-8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줘야 될 게 바로 디폴트 파일 네임 폴라이시 그죠? 이 클래스 이제 그래야 리네임이 덮어쓰지를 않죠. 그래서 디폴트 하고요. 그리고 파일 해서 폴라이시를 우리가 생성을 해서 줘야 돼요. 알겠죠? new 해서 이렇게 해서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거는 인코딩 방식이고, 그죠? 인코딩 방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습니까? 그죠? 중복될 때, 파일 이름이 중복될 때, 파일 이름에 대한 정책이다. 그죠? 정책. 그래서 얘는 뭡니까? 우리가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파일을 덮어 쓰는 게 아니라 그죠? 새로운 파일을 만들죠. 그래서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뭐죠? 이름의 파일이라면 덮어 쓰지 않고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 그죠?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 준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멀티에 우리가 봤던 메서드 중에서 멀티점 해보면 get parameter names가 있어요. 그죠? get parameter names 그죠? 얘가 있어요. 얘를 이제 우리가 가져오면 얘는 알고 계시다시피 네임 속성 여기에서 있는 네임 속성들이 다 넘어오죠. 열거 타입으로. 그죠? 그래서 이 열거 타입으로 이제 받아주도록 하죠. 그래서 얘 리턴 타입을 갖다 대보면 이뉴멀레이션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놓고요. 자, 요렇게 하는데 자동 임포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위에 이렇게 이뉴멀레이션이 따라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뉴멀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자, 파람이라고 매개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 이유는 얘는 우리가 제네릭 타입으로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네릭 타입으로 선언을 안 해서 이런 내용이 뜨는 거죠. 뭐 지금은 크게 제네릭 타입으로 선언할 거는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접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while에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해봤죠? 그죠? farms 해가지고 점 해서 has more element라는 게 있었죠? 그죠? 가져올 게 있니? 라는 요소가 가져올 게 있니? 라고 묻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가져올 게 있으면 갖고 와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farms에 그죠? farms에 점 해서 next element인데 얘가 return 타입이 보시다시피 object입니다. object. 그래서 우리는 name이 전부 다 스트링 형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타입을 변환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맞죠? 자, next element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얘는 스트링 타입으로 자, 먼저 name 값을 이렇게 받아주고 바로 타입 캐스팅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타입 파라메타 넘어오는 게 지금 일정하지가 않죠. 네임이 전부 다 여기가 전부 다 텍스트라면 우리가 스트링으로 받아주면 될 텐데 이게 파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트링, 멀티에 우리가 뭡니까? 멀티에 그거 있었죠. get parameter라는 게 있었어요. 점 해서 get parameter 해서 우리가 스트링 값을 받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name이라고 우리가 주도록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왔던 name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리턴하는 타입은 뭐예요? 얘도 스트링이다. 그죠? 그래서 자, 스트링 해서 여기에다가 value 이렇게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우.점 하고 print ln 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적어주면 될 텐데요. 일단 name을 한번 찍어 보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equal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하고요. 그 다음에 value 값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여기에다가 br 태그를 좀 넣어줘서 줄바꿈을 하도록 하죠. 됐습니까? 예,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어떠한 내용을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고 과제 그리고 과제 파일 그리고 찾아보기 해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넣었어. 그리고 파일 업로드를 하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 그죠? 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처리하는 중에 서버가 해당 요청을 했다. 그래서 얘가 발생을 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 내용인데요. 자, illegal element exception에서 not directory, 즉 우리가 업로드로 지정을 했던 이 부분이 디렉토리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다가 C 드라이브에다가 그죠? C 드라이브가 어디 갔나요? 그죠? C 드라이브에다가 여기에다가 우클릭을 해서 자, 업로드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죠. 우리가 여기서 업로드가 다 소문자였죠? 그쵸? 그래서 자, 업로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다시 뒤로 가서 자, 파일 업로드를 해서 뭐 이거 주소 해서 하니까
뭐예요? 네임 과제, 타이틀 과제 파일 이렇게 값이 넘어왔다. 그죠? 근데 파일은 우리가 자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겠죠? 우리가 아직 처리를 안 했잖아요. 그죠?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C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폴더를 가봐도 없어요. 아, 있네요. 그죠? 올라왔어요. 그죠? 자, 확인해 봅니다. 올라왔네요. 그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업로드 처리가 아주 간단하게 됐죠. 그죠? 서밋해서 여기까지 넘어오니까 아주 간단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청 파라메타가 뭔지, 실제 파일 이름이 뭔지, 컨텐츠 유형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거는 뭐였어요? 파일에 다시 이거를 실행을 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뭐 과제 그리고 과제 파일 하고 역시 찾아보기 위해서 자, 이거 들어가면 덮이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파일 업로드를 하고 그대로 이 값은 타이틀하고 네임은 이렇게 왔고요. 맞죠? 가지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C 드라이브에 그죠? C 드라이브에 업로드 폴더에 가니까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1이라고 붙어 있죠. 새로 파일이 만들어진 거죠. 덮어쓰기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얘를 새로 고침이 아니라 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히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얘가 5시 1분에 올라왔고 5시 2분에 올라온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들이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네임하고 멀티 파라메타의 이제 네임을 get 파라메타 네임을 줘서 이 밸류 값을 이제 얻어내는 그러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적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줄을 좀 줘가지고 BR 태그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파일을 이제 얻어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역시 멀티가 있었죠. 그죠? 멀티의 멀티 참조 변수에서 우리가 get 해서 file names라는 게 있어요. 그죠? file names. 얘는 파일에 관련된 것들을 다 쭉 이제 넘겨줘요. 그죠? 그래서 file names 해서 얘도 역시 보니까 return 타입이 enumeration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files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받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역시 위와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while에서 자, files 점 뭡니까? has more elements 이렇게 당겨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역시 우리가 위에서 했듯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여기다가 files 점 next element 해서 요소를 가져오는데 얘도 역시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자 name에서 equal하고 관계 타입 캐스팅을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똑같이 string file name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멀티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get file system name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name에 대한 네임에 대한 뭡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그 파일의 이름, 그죠? 그 내용, 파일 네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파일 이름 얻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가는데요.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파일 네임이 올리는 게 같은 걸 올릴 수도 있고 중복된 걸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이라고 하나를 줘가지고요. 여기다가 자 멀티 해서 우리 뭐 했어요? 멀티에서 우리가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가져오는 게 바로 get original 그죠? get original file name이었어요. 그죠? 여기다가도 name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거는 뭐였어요? 이전 파일 그죠? 이전 파일 내 이름을 얻는 거죠. 이전 파일 이름 얻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타입을 한번 얻어보죠. 그래서 string에서 타입 해서 멀티에 그죠? 멀티에 점 해서 get content 타입을 우리가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name을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네임에 대한 컨텐츠가 어떤 타입이냐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을 얻어 볼게요. 파일을 얻어서 파일의 속성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파일을 넣는 거는 자 멀티파트 리퀘스트에서 우리가 get 파일 하면 됩니다. get 파일 올린 거 그죠? 그리고 나서 네임을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 객체에 파일의 참조를 얻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O를 하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안 먹죠. 그래서 파일 해서 여기에 자바에 있는 우리 IO 있잖아요. 그죠? java.io에 있는 파일 객체를 땡겨 오도록 합니다. 자 요렇게 자 땡겨 왔죠. 그래서 파일의 참조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찍어 보도록 하죠. 자,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좀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찍을 건데요. 뭘 찍을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요청, 그죠? 요청 들어온 파라미터 이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뭘 찍으면 돼요? 그쵸? 네임을 찍으시면 되죠. 네임 이렇게 찍고 역시 줄바꿈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됐나요? 그리고 이것들을 복사를 해서 붙여가지고 자 이번에는 요청 들어온 파라미터 이름이 아니고요. 실제 파일 이름을 이제 얻어볼까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 파일 이름은 오리지널이었다. 그죠? 맞습니까? 오리지널. 그래서 여기다가 오리지널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이거 복사해서 다시 내려서 한 2개 정도 하는데 이제는 저장될 때 파일 이름 저장 파일 이름은 당연히 파일 네임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파일 네임을 이렇게 찍어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파일의 컨텐츠 유형을 보기 위해서 타입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파일 뭡니까? 컨텐츠 유형 이렇게 한번 찍어 보면 될 거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파일 속성에서 파일의 사이즈를, 크기를 구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그래서 if 조건을 줘가지고, 만약에 파일이, 널이 아니라면, 그죠? 우리가 찍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해서, 자, 파일의 크기라고 우리가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얘는 우리가 파일의 length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le.length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파일의 사이즈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파일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파일 중에서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자, 파일에 점 해보면 자, 패스도 있어요. 그죠? get 패스 해서 파일의 경로도 한번 찍어보죠. 그래서 파일의 경로 이렇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는 뭘 한번 또 찍어 볼까요?
파일 점 해서 getName은 위에서 했죠. 그래서 getPass 했고요. 그리고 getTotalSpace 이거는 우리가 디스크 드라이브 쪽에 크기를 구할 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last modifier들은 최종 수정 1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얘는 최종 수정, 뭡니까? 수정 1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한 요 정도만 찍어 보도록 해보죠. 자, 요렇게 됐고요. 자, 다시 우리가 이제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제로 해보도록 합니다. 자, 컨트롤 F11번을 해서, 자, 이름은, 우리가 그냥 역시 과제라고 할까요? 학교 과제, 그리고 제목은 학교 과제인데, 뭐, 수학 과제, 이렇게 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바탕화면에 뭐가 있을까요? 뭐, 요런 거, 그죠? 요런 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자, 열기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쭉 경로가 나오고, 자, 업로드 합니다. 그러면, 자, 로컬호스트에서, 문제가 지금 생겼네요. 그죠? 왜 문제가 생겼죠? 다시 한번 할게요. 과제, 그냥 국어 하고, 파일 해서, 여기서 왜 문제가 생겼죠? 얘가 10메가가 넘나요? 아, 10메가가 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10메가로 잡아놨는데. 그죠? 그러면, 요거 하죠. 그죠? 요렇게 열기해서 파일 업로드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왔어요. 요청 들어온 파라메타 이름이 지금 뭐예요? 파일 네임으로 들어왔어요. 파일 네임은 어디서 지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지정을 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실제 파일 이름은 맞죠? 요거. 그리고 요것도 맞아요. 그 컨텐츠 유형은 텍스트 플레인이에요. 왜? 이거는 txt 파일이니까. 그죠? 그리고 파일 크기는 요거는 바이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린 여기가 얘 파일 경로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고, 최종 수정일이 뭐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거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2000 이거는 1509가 나온 이유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last modified 최종 수정일이 맞는데, 아 이게 long type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저 파일에 그 타임 저 뭐죠? 시플 데이트 포맷을 줘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포맷을 줘가지고 그것을 형식을 패턴을 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놔두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파일 업로드 처리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C 드라이브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업로드 폴더에. 가보니까 이렇게 단축키가 있고, 얘가 우클릭을 해서 속성을 보게 되면 178바이트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178, 이게 바이트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누기 1024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킬로바이트, 또 나누면 메가바이트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왜냐? 여기서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똑같은지, 자, 국어 해서 과제라고 하죠. 과제, 국어, 과제 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아까와 똑같은 요거 어디 갔나요? 단축키 얘를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업로드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제 파일 이름은 알탄축키가 맞죠. 근데 안에 들어온 값이 있죠. 있기 때문에 얘가 저장 파일 똑같은 게 있으니까 저장할 때는 new 아까 전에 요거에 의해서 어디 갔나요? 요거 요 놈의 클래스에 의해서 파일 정책 이름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사실 알겠죠? 자, 요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요게 바로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이용을 해서 한 개만 올려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얻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개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course.jar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